자, 오늘은 수업 전이라 가지고 아직 화장도 안 하고 머리 손질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찍어볼게. 아씨, 아이 몰라. 하여튼 자, 특별박쥐와 꿀벌 공동체. 흡혈박쥐, 꿀벌 공동체. 흡혈박쥐 하면은 또 이제 고등배들은 바로 떠오르지. 지난주에 썼던 협력의 진화. 자, 출처는 국민일보. 제목은 방금 말했듯이 흡혈박쥐와 꿀벌 공동체. 오늘 읽는 영상을 보면은 이제 나는 오늘 자세히 설명 못해.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꼭 학자들이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 안 되더라도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나는 막 할 거야. 그냥 오늘은 이해되면 이해하고.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의 존엄이 받아들여지는 만큼 가정, 마을, 지역, 나라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하며 각자의 권리와 자유는 공동체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철학자 필립 패티 미국 프린스턴 교수는 자유의 핵심을 남에 대한 비간섭, 최근에 썼지? 그 중국 창의성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통제, 비간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이것도 지금 최근에 질문했었고, 공동체 유지의 기초를 다수의 소수에 대한 비지배라고 했다. 곧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근데 이 단어가 항상 안에 염두에 둘 것은 미래 세대를 염두하는 가능성. 공동체 작동 원리는 개입 강요가 아니라 교육 자각 자율이다. 고 박세일 교수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주의를 강조한 배경이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18세기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역작 도덕 감정론에서, 우리가 이제 애덤 스미스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국부론이 1776년 6년이면은 도덕 감정론은 1759년, 대략 한 15년 전에서 자유로운 시장의 사회에서도 질서가 유지되는 까닭을 인간 본성인 공감 능력에서 찾았다. 수업시간 많이 말했다. 우리가 국부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것이 전부 다 이제 도덕 감정론은 버려버리고 아담 스미스가 말했었던 그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의 개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한 거야. 사실 도덕 감정론에서 먼저 이 사실을 말했어.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말한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익을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책을 먼저 쓰고 도덕 감정론을 먼저 쓴 뒤에 그 다음에 국부론을 쓰게 된 거라고. 역지사지할 수 있기에 상대가 용인할 수준으로 이기심을 억누른다는 것이다. 2009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 우리 최근에 수업했었지, 그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을 가렛 하딘이라는 그런 사람은 국가의 통제, 국가의 지배. 근데 엘리너 오스트롬, 내가 졸업했던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의 교수였지. 그 사람이 여성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 거버넌스,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이제 견제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이걸 잘 구성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와 개인이 중심된다는 그 말이지. 그 결이 같다. 그녀는 주인 없는 공유지가 남용 고갈되는 비극을 막으려면 구성원 모두의 의사결정 참여와 소통, 신뢰와 호혜성이 필수라고 설파한다. 오스트롬의 주장을 김홍우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풀이한다. 어떤 제도의 성공은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더 좌우된다. 어떻게라는 것은 국가 통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인 것인가. 오스트롬의 용어를 빌리면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자유가 중요하다. 제도를 수용한 사람들이 주축이 된 집단 내부에서 숙성된 제도는 성공하지만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규칙의 바탕을 둔 정책은 실패하기 쉽다. 그는 미국 혁명과 노예 해방에 성공한 건 주정부라는 자치제도 덕분이라고 진단한다. 콜린 듀크, 조지 메이슨대 교수의 분석도 비슷하다. 러시아, 중국에서의 혁명과 달리 미국 혁명은 개인의 존엄, 자율과 절제가 중시됐고 성경, 바이블이지 도 영향을 미쳐 차분하게 진행됐기에 성공했다고 본다. 일단 다른 나라는 차치해두고라도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그 나라에 있었지. 개인 하나는 정말로 창의적인데 국가가 자유를 또는 창의성을 통제를 하면은 자율성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고 수능에 나왔었다고 내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정말로 창의적인데 이 사회 분위기가 자유가 아닌 통제 분위기라면 그게 발산이 안 되는 것이야.
공동체 자유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동물의 일부가 인간보다 진화된 모습을 보이는 점은 흥미롭다. 제럴드 윌킨슨 메릴랜드대 교수가 관찰한 흡혈박쥐가 대표적인 예이다. 흡혈박쥐는 알다시피 박쥐 중에서 심폐질이 가장 잘 발달된 애들이고,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협력의 진화, 티포텟이라는 백그라운드에 티포텟을 보면 흡혈박쥐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어. 개들이 정말로 타인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뭐 때문인가? 그건 고등부애들은 바로 알지?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로 제수의 딜레마로 이거를 풀었다. 흡혈박쥐는 누구의 간섭이나 단체의 규율도 없이 자유롭게 먹이 활동에 나선다. 그런데 먹이 활동이 신통치 않아 굶주린 박쥐는 귀소한 뒤 포식한 동료가 토해주는 피로 연명한다. 종종 배부른 박쥐가 불어난 동료를 찾아 헤매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흡혈박쥐의 먹이 공유는 호혜적 이타성, 리시프로콜 알트루이즘에 따른 형태로 추정된다. 시혜자와 수혜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겠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뒤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먹었으면 다음에 걔한테 돌려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힘들 때 나한테 먹이를 주지 않은 애들은, 걔들은 나도 다음에 걔한테 주지 않는 것이야. 그게 티포텟인데, 자세한 내용은 티포텟을 유튜브로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종 내에 무임승차자가 이제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협력이라는 게 진화하게 된 이유, 다윈이 생전에 풀지 못했던 그 질문을 마침내 후대 학자들이 호의적 이타성이라는 무임승차와 관련시키고 거기에 제수의 딜레마를 연결시켜서 마침내 이제 풀어버렸지. 종종 은전을 입은 박쥐가 도와준 동료의 털을 정성스럽게 골라주기도 한다. 털을 골라주는 것은 소셜 그루밍이라고 했고, 사피엔스는 소셜 가십이라고 했고, 보온하는 셈이다. 사회적 동물의 표상인 꿀벌도 분업과 헌신에 힘입어 효율적으로 공동체를 꾸려나간다. 그러나 각 개체의 역할이 태생적으로 배정된 탓에 개체의 존엄과 자유로 무시된다. 통제. 더욱이 세습 여왕벌의 지배력이 막강한 꿀벌 공동체는 자유주의와 꽤 거리가 있고 오히려 군주정이나 전체주의와 닮았다. 인간에겐 흡혈박쥐보다 더 친숙하고 유익한 꿀벌이지만 공동체 자유주의 기준에서 보면 낙제점이다. 굳이 선택하려면 꿀벌이 아니라 징그럽긴 해도 흡혈박쥐로 태어나고 싶다. 자, 요 밑에 내용들은 이제 그 정치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까지만 얘기를 해줄 것이야. 결국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회성 내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타인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신의 그 자발적인 그런 참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통제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비간섭과 비지배, 이것이 공동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창의성이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국본을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을 먼저 써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타성을 말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타성의 바탕을 둔 상태에서 국부론의 이기심,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심만 강조하다 보니까 도덕 감정론을 잊어버린 거야. 사실 아담 스미스의 묘비에는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이곳에 잠들다라고 묘비명에 써 있대. 그러니 우리가 도덕 감정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마 추천 도서 보면은 서울대 연대 추천 도서 100선 안에 보면 항상 도덕 감정론이 포함되어 있어. 그건 이타심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는 이제 이타심이 빠지고 이기심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양극화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그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오스트롬이 강조를 했는데, 공유제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타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꿀벌도 중요하지만 꿀벌보다는 차라리 흡혈박쥐의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것. 사실 흡혈박쥐가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은밀히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음식을 받지 못했을 때 음식을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짧은 이 내용 안에 도대체 학자가 몇 명이 들어갔냐, 이해할 사람들까지는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만큼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200자까지 써서 제출하도록 해.